민혁이 반갑다. 재나, 민석이, 승우, 기수, 기범이, 반갑다. 도건이, 우진이, 준혁이, 강한이, 반갑다. 하규, 예, 반갑습니다. 동열이, 상원이, 네, 승민이 반갑습니다. 채원이 반갑습니다. 얘들아, 목소리 잘 들리나? 네, 반갑습니다. 다들 저 통신 테스트 한번 합시다. 혹시 안 들리면 바로바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집에 있어가지고. 송이 반갑다. 얘들아, 미안하다. 쌤이 지금 집에 거치대가 없어가지고, 좀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할 건데 흔들릴 수 있거든. 멀미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화면 쳐다보지 말고, 최대한 소리를 좀 많이 들어도 된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마 프린트를 다들 못했을 텐데, 설명 듣고, 지금 화면을 쳐다보고 빈노트에 필기를 한 다음에, 필기 내용을 나중에 여기 옮겨도 돼. 책을 학교 오면 나눠줄 거거든. 그래서 필기한 내용을 일단 최대한 받아 적고, 그 다음에, 음, 나중에 본인이 프린트에다가 필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나중에 와서 책에다가 이렇게 적어야 되는 사람들은 필기를 잘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자, 18명이 일단 입장은 다 하셨고, 나중에 아까 출석 입장 체크는 다 한 걸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띄우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양손으로 좀 잡고 있는데, 제가 좀 쓰면서 해야 돼서, 제 노트하고, 여기 있는 노트하고, 그 다음에 여기 화면하고, 두 개를 좀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화면 이동이나 이런 걸 좀 천천히 하도록 할 테니까 좀 혼란이 없도록 저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다들 집은 다들 괜찮습니까? 지금 부산 쪽은 지금 난리거든요. 지금 영도는 조금 시끌시끌한데, 그래도 이야기하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 좀 그늘이 지지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지금 지난번보다 조금 더 태풍이 센 것 같아. 자, 얘들아, 우리 아침이지만 기분 좋게 한번 시작해보자. 쌤도 지금 지금 집에서 하는 게 처음이라 조금 어색하거든. 자, 얘들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지금 2학년 2학기 쌤이 받아 적는 거 똑같이 쓴다고 생각하면 된다. 두 개 학기 동안에, 알파, 레이더에 대한 내용을 할 거야. 근데 레이더에 알파라는 기능이 추가된 거야. 기능이 추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학기 동안에 50, 55시간을 할 거거든. 그러면 이수가 되는데 여기 이론과 실습이 다 포함되어 있겠지. 그래서 너희들 알파, 선생님 배 탈 때 알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당연히 그냥 설치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설치된 건데 그 당연한 내용이 무엇이냐? 오토매틱 레이더 플로팅, 바로 이겁니다. 자, 얘들아, 플롯이란 게 뭐냐 하면 이제 오늘부터는 실기를 위한 이론 내용이 좀 들어갈 거야. 자, 플롯. 자, 플롯을 우리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플로팅이니까 점을 찍는 행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점을 찍는 행위. 자, 오늘 수업 끝나면 제가 필기한 거랑 똑같이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을 찍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바로 플로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알파라는 게 레이더에 탑재된 기능 중에 하나죠. 자, 결국에 알파라는 게 레이더에서 활용되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기능 중 한 가지를 바로 알파 기능이라고 합니다. 근데 알파 기능은 이미 레이더 상에 의무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작은 배에 갈 것 같아서 알파 없을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는 모든 배에 탑재가 되어 있고 항해사들은 알파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는 배 대충 타고 내릴 거라서 몰라도 됩니다. 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36개월 동안 최소한의 승선을 한다고 하시더라도 충돌의 의무를 예방해야 될 항해사로서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면은 중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그 의무는 어디에서 오는가? 법적 근거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법적 근거. 자, 월요일 아침부터 이런 따분한 얘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받아 적으면서. 자, 우리 학교는 해양수산부의 지정 교육 기관으로 허가를 받고 지금 여러분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야 할 교육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알파 교육도 그 중에 하나인데 자동 충돌 예방 교육에 해당됩니다. 자동 충돌 예방. 자, 자동 충돌 예방이라는 기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지정교육기관에서 그 중에 하나로 알파 교육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자동 충돌 예방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고, 이 교육을 하는 법적 근거는 IMO 모델, IMO 모델 코스입니다. IMO 모델 코스에서 바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심심하시면 구글에 치시면 IMO 모델 코스가 어떤 내용 구성이 되는지 있는데, 일단 요 안에 있는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타임 테이블, 어떤 내용을 얼마나 배우십시오 하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실러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타임 테이블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교육과정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교육과정. 결론적으로 이 알파라는 기능을 이수한 사람이다라는 증거로서 어떤 내용을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결국에 이 IMO에서 제시한 모델 코스라는 곳에서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이 파생되어서 옵니다. 여기 안에 보면 어떤 내용들, 항해, 운용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운송에 대한 내용. 자, 우리 한국에서는 항해 기초, 선박 운용, 선화 운송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이름을 쓰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곳에서 모든 것들을 기준을 정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지정교육기관들은 이 기준을 참고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알파, 자동 충돌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한번 이동을 좀 할게요. 자, 교재 레이더 플로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마우스로 사용을 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플로팅이라는 게 일단 레이더 플로팅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팅에 대한 개념을 좀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자, 플로팅. 아까 플로팅이 어떤 거라고 했죠? 대답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플로팅. 플로팅이 어떤 거라고 했었죠? 자, 맞습니다. 이렇게 본선이 쭉 항해를 하고 있었을 때, 제가 플로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했죠? 사람이 달려갈 때, 가만히 있으면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만약에 뛰어가면 비가 앞에서 오는 것처럼
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맞죠? 자, 마찬가지로 플로팅이라는 것은 본선이 항해 중일 때, 본선이 이렇게 항해 중일 때, 제가 만약에 000도 트루 코스에 10노트로 항해 중인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우현 전방에서 요렇게 오는 선박을 관측했습니다. 자, 첫 번째 관측 지점은 00시 00분, 그 다음에 00시 06분, 6분 간격으로 이렇게 3번을 관측했다고 합시다. 자, 이게 바로 알파가 하는 기능입니다. 알파는 제가 지금 점을 찍었지만 실제로 알파 기능이라는 이 녀석이 바로 이 작업을 컴퓨터로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상태로 달리고 있을 때, 우현 전방에 00시 00분에 처음 확인됐습니다. 6분 뒤에 또 보입니다. 12분 뒤에 또 보입니다. 이 작업을 알파가 해주는데요. 만약에 한 척이라면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척이라면 레이더 화면 위에 제가 종이 하나 올린 다음에 찍고 6분 있다가 또 커피 한잔 하다가 또 찍고 또 찍으면 선장님 지금 본선 전방으로 접근하는 한 녀석이 있습니다. 해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수십 척이 되고 그렇게 해버리면 알파 기능이 매우 절실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항적을 바탕으로 과거의 항적을 바탕으로 그 선박의 진친로와 진속력 두 가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알파의 핵심 기능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뭘 하고 싶습니까? 충돌을 예방하고 싶은 겁니다.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돌의 위험성 자체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판단하기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알파가 할 수 있지만 판단을 하는 주체는 누굽니까? 좌연변침, 우연변침 또는 증속 또는 감속 네 가지 행위를 해야 되는 주체는 누가 됩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에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항해사가 됩니다. 당직사관이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인쇄가 안 되신 분은 이 화면을 같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로 하는 설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줄을 좀 끄시기 바랍니다. 일단 플로팅의 필요성, 플로팅이 왜 필요한지는 방금 설명했습니다. 선박의 수가 많아지고 항해가 복잡해질수록 본선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바탕으로 충돌을 예방하는 게 바로 알파의 주된 기능인데 알파가 그런 계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항 동작을 취해야 하는 주체는 당직사관입니다. 자, 봅시다. 레이더의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기능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충돌 예방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장비를 달고 있어도 제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충돌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한계성이 있다. 여러분 밑에 나오는 이 한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 1번부터 5번까지 한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중요 표시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좀 해놓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레이더는 탐지된 물표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방향과 거리를 순간적으로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자, 순간적으로 제공하는 데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번에 대한 내용 잘 기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00시 00분, 그 다음에 06분, 12분 이렇게 있는데 제가 00시 00분에 그 배가 여기 있다 한번 봤죠. 6분 뒤에 이 배가 또 있다. 그 다음에 12분 뒤에 또 6분 뒤에 이 배가 여기 있다. 6분 간격으로 지금 두 번을 관측한 겁니다. 자,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의 관측을 했지만 결국엔 6분 간격으로 이루어진 건데 자, 이렇게 되면 13분 또는 00시 18분에 또 6분이 흐른 다음에 어디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예측이 어떤 것에서 비롯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과거에 네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너는 또 이쪽으로 갈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제공할 뿐이지 항상 늘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행적을 바탕으로 그 선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 너는 항상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완전히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서의 가치는 있지만 내가 그것을 완전히 100%그 선박은 그렇게 고정이 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항해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이 선박의 행적을 바탕으로 이 선박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선박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 갈 리는 없겠죠. 자, 물론 항해 상황이 변할 수는 있지만 알파 기능을 활용한다는 것은 네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갈 거야 라는 예측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라는 것은 정보의 예측을 통해서 본선에 피항하는 행위, 피항 또는 유지, 행위의 판단의 정보 제공을 해준다. 그래서 본선이 피항을 해야 되나 유지를 해야 되나라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때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알파의 기능이다. 자, 알파는 사실 레이더에서 클릭 몇 번이면 상대선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클릭을 몇 번만 하면 상대선의 정보를 타겟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타겟 데이터 이렇게 나오고 뭐 ship's course, 그 다음 ship's speed, CPA, 그 다음에 distance of CPA, time CPA, 그 다음에 bow crossing range, bow crossing time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거든요. 자, 이렇게 숫자로만 나타나는 정보를 가지고 얘들은 숫자입니다. 그냥 just 숫자죠. just 숫자인데 이것들을 바탕으로 판단은 제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번 같이 봅시다. 탐지된 물표가 선박인지 아닌지 그리고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 또는 크기를 바로 나타내 주지 않는다. 자, 무슨 말입니까? 레이더상에 점이 하나 본선을 오프센터에서 뒤쪽에서 본다고 합시다. 그래서 선수 휘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제가 좌연 전방에 이렇게 점을 하나 관측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선박인지 섬인지 그 다음에 부위인지 그 다음에 잔상으로서 찍혀서 나오는 방해현상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단순히 확인이 될 뿐이다. 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대 선박의 침로와 속력 크기를 바로 나타내주지 않는다. 바로 나타내주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점을 몇 번 찍어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타겟에 대한 정보를 해석해 줄 수 있지 바로 나타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적 지연이 늘 함께한다. 알파 기능은 자 2번에다가 필기하시면 됩니다. 알파 기능은 계산 또는 판단 자체의 시간적 지연 우리가 흔히 딜레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자, 딜레이가 늘 있기 때문에 이 딜레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그 물표에 대해서 왜 이렇게 타겟이 빨리 계산이 안 되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한 번, 두 번, 세 번에 대한 적절한 판단의 시간이 걸리고 그 이후에 그 선박의 진침로와 진속력이 나오기 때문에 당직 사관으로서 갖춰야 되는 건 뭐냐면 조기에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목표가 요렇게 나타났을 때 이 물표를 앞으로 어떻게 파악하고자 정정하겠습니다. 이 물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싶으면 제가 조기에 파악을 해서 그 선박을 다 타겟팅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바로 나타내주지 못한다. 다음 3번 물표의 형태와 크기에 관한 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이것도 레이더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데 레이더라고 해서 모든 것을 매우 정확하게 400m짜리 선박을 크게 100m짜리 선박을 작게 이렇게 완벽하게 나타내주지 못합니다. 물론 레인지 스케일 자체를 줄이면 그 선박이 큰지 작은지 또는 조금 더 정확한 부분까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완벽히 정확하지 못하다 하는 점. 그리고 4번 상대선의 침로와 속력의 변경 내용을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우리 4번에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점 조금 주목합시다.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자, 여러분,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라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요거는 예를 꼭 적어 놓으십시오. 자, 당직 사관으로서 제가 브릿지에서 쌍안경을 보고 있습니다. 쌍안경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을 때 상대 선박이 요렇게 지금 선수 방향으로 크로싱하고 있는 교차하는 상황을 파악을 했거든요. 교차하는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상대 선박 발보스 보호 쪽에 물이 이렇게 헤쳐나가면서 진행을 하겠죠. 물이 막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알파상으로 보니까 이 선박이 요렇게 가고 있는 걸 확인했어요. 분명히 변침없이 그대로 쭉 가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쌍안경으로 바라보니까 이 선박의 이 발보스 보호 쪽에 있는 백파가 일어나는데 백파가 갑자기 안쪽으로 이렇게 선수 방향이 변하는 걸 봤습니다. 근데 분명히 육안으로는 관측을 했는데 육안으로 변화를 관측했는데 알파상에는 전혀 정보의 변화가 안 나타나더라. 근데 한 2초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알파의 벡터가 툭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했다. 무슨 말입니까? 본선 선수 쪽으로 지금 좌회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결론 무슨 말이냐면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즉시 알려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알파라는 것 자체가 플로팅을 기반한 작업이기 때문에 플로팅이라는 것은 과거의 행적들이 모여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라는 게 예측이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는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나타내 줄 뿐이지 실제로 입에 당직 사관이 하고 있는 생각이 여기 반영되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한계로서 갖고 있기 때문에 당직 사관은 그 선박에서 그 나타내고 있는 벡터 알파로서 도출된 그 벡터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 선박은 항상 그렇게 항해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거나 넘겨짚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혹시 어려운 내용은 없죠? 좀 쉬운 얘기니까 본인이 나중에 저기 테스트 공부할 때 헷갈리시지 않도록 미리 필기를 좀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상대선에 레이더를 장치하고 자선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상대선이 자선의 존재를 식별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 자, 이 5번이 무슨 말이냐면, 저는 지금 김민석이나 김상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김민석이나 김상원은 저쪽에 지금 식당 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제가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를 본인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조금 더 쉽게 풀어 쓰겠습니다.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본선에서는 여기 본선입니다. 자, 본선에서 타선을 바라보는데, 자, 본선에서는 타선을 지금 타겟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더럽죠? 자, 이렇게 본선에서는 타선을 타겟팅하는 상태인데, 타겟팅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겠다 라는 상태로 찍어둔 겁니다. 찍어둔 거. 자, 본선은 타선을 이렇게 타겟팅을 했는데, 타선박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반대 선박 우리 본선을 보면 네가 나를 지금 정보를 파악하겠다고 타겟팅을 한 건지 안 한 건지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만 정리를 하면요. 조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본선에서는 타선박을 자, 타겟팅. 자, 여러분 지금부터 타겟팅의 정의를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타겟팅이라는 건 지속적인 플로팅이 이루어지는 상태. 이게 바로 타겟팅이 됩니다. 자, 지속적인 타겟팅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바로 타겟팅인데, 그러면 본선에서는 타선을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타선박 남의 배에서는 현재 우리 배를 보았을 때 네가 지금 우리 배를 노려보고 있는지 안전하게 가고 싶어서 눈여겨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늘 본선 자체에서 타선박에 대한 주의를 하는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수업을 오늘 1교시 요 정도 할 테니까 지금 레이더 정보의 한계 있죠? 한계에서부터 5번까지 이거 필기 내용 밑에다가
쭉 쓰신 다음에 노트에다 쓰면 됩니다. 자, 1번에서 레이더 정보의 한계 1.1부터 5번까지 요까지 쭉 쓰셔가지고 사진에다가 댓글로 남기십시오. 제가 25분 지금 딱 수업했거든요. 요까지 마치고 여러분 제가 출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1교시는 요까지 하고요. 다음 내용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